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서는요, 그 봄의 대명사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네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봄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 제주도이니까요. 네, 오늘은 크다를 의미하는 클 위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인변에 이런 자가 있죠. 가죽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죽 위자의 결합이 클 위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제가 방금 가죽을 나타내는 가죽 위자라고 했어요. 이 자는 우리가 지금 대표로 가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요거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여기 입구자는요, 그 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그 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본뜬 글자거든요. 해서 성이 이렇게 있죠. 옛날에는 도시 전체를 그 성으로 감쌌잖아요. 그래서 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막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을 지켜요. 지키는데 사람의 발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발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발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이 글자인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경계를 하니까 이게 도시를 에워쌌다 해서 얘가 에워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워쌀 위자.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자가 가죽을 의미하는 위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에워싸다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에워쌀 위자가 됩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 큰 것처럼 사람 인자가 결합이 돼서 이 사람의 인격이 크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긴 클 위자가 되겠습니다. 하긴 큰 위대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성만큼이나 이 사람의 성품이 크고 훌륭하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에서 클 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훌륭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훌륭하다. 해서 이 위자와 관련해서는요, 우리는 큰 인물,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위인전을 많이 읽는 그런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위대하다 이럴 때 위대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죽을 나타내는 이 가죽 위자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 가죽하게 되면 여러 세 종류의 가죽이 있잖아요. 이런 자가 있죠. 가죽피. 얘는 가죽혁이죠. 가죽혁자. 얘는 가죽 위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가죽피는 여기 또자에서 손을 가리키는 한자가 있잖아요. 손으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죽 피자는 동물의 털이 있는 방금 벗긴 동물의 가죽을 의미하는 이 가죽 피자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털이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털이 없는 가죽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가죽 위자는 이렇게 된 가죽을 손질을 하는 거예요. 가공한 거. 우리가 마름질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름질한 가죽을 가죽 위자라고 합니다. 악어배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 위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성처럼 성품이 크다, 훌륭하다. 클 위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한자는요, 새를 닮았다 해서 새을자예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일획이에요. 일획. 그래서 새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를 의미하지만 여기는 이제 굽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굽다. 못못이 굽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굽은 모양인데요. 이 굽은 모양이 새의 모양하고 닮았다 해서 새을자거든요.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글자일 것 같아요.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획수가 일획이라는 거, 이것만 잘 가져가시고요. 이 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다 라고 할 때 갑을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는 천간에서 두 번째죠. 두 번째 천간. 천간.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기할 때 그 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도장을 의미하는 도장인자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렇게 병부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를 도장을 의미하는 도장인자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병부절이라 그랬죠. 이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딱 꿇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손톱조하고 닮았죠. 이 손톱조가 이렇게 옆으로 누운 모습이거든요. 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손으로 도장을 꽉 누른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장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병부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무릎을 꿇은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사람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사람을 딱 찍어 눌러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못못을 무릎을 꿇이다, 꿇다, 억압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억압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도장이라고 하는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도장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는데요. 지금은 컴퓨터에서 다 사인으로다가 그 결제를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제를 올릴 때 다 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상아 도장이 아주 한때 유행을 했었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도장 인자 챙기시고요. 이 인자와 관련해서는 인주가 있겠고 직인이 있겠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면 인주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직인이 있었죠. 인주와 직인을 챙겨 가시고요. 이 병부절은 이렇게도 써서 이것은 이제 약속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약속의 증표죠. 해서 이 약속의 증표를 손에 넣다, 손에 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는요. 이 우물을 가리키는 우물정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우물정. 여기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땅속 깊이 우물을 파잖아요. 둥그렇게. 근데 이제 그냥 둥그렇게 내두면 거기 사람이 풍덩 빠지니까 여기가 이제 땅이면 여기 둥그렇게 이제 우물을 팠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올라온 것에 이렇게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각지게 짜놨어요.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수도가 있기 전에 우리 동네 한가운데 이런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 가서 빨래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우물정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 우물정자에서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소전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점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거의 이 점이 없는 이런 이 우물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지금 일본에서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이 정자와 관련돼서는요. 정화수가 있겠네요. 우리 전설의 고향에 보면요. 이 어머니들이 새벽 일찍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물에서 새벽에 길어온 물을 정화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좌정관천이라고 있죠. 이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동그라니까 이 동그란 범위만큼의 하늘밖에 안 보이죠. 하여 이 견문이나 식견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좌정관천이라고 합니다. 정화수와 좌정관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이렇게 쌀 밑자에 풀을 정자가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를 찌을정이라고 합니다. 못못을 찢다라고 하는 거죠. 찌을정. 여기에 쌀 밑자가 보이죠? 그래서 쌀을 찢는 거예요. 쌀 밑자. 얘는 풀을 정. 쌀을 찧어서 푸른 빛이 나도록 깨끗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풀을 청자는요, 이 붉은 돌 속에서 그 파란 새싹이, 초록 새싹이 올라오면 붉은색 속에 푸른 그 초록색이 있으니 얘가 자랄수록 얼마나 짙어 보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푸르다라고 하는 뜻의 풀을 청자거든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 흰색이나 이런 것이 너무 깨끗하다 보면 하얗다 못해서 그 깊이에서는 푸른 빛이 나요. 우리 여러분 그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그게 얼음이 깨지는 걸 뭐라 그러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빙하. 빙하 보면 하얀 것 같은데 그 속에 푸른 빛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찢는 거죠. 찌을정. 쌀이 푸른 빛이 나도록 깨끗하게 찢는다 라는 뜻에서 찌을 정자가 되겠습니다. 또 찌을정 말고 우리가 정기정이라고도 해요. 정기정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은 생기 있고 빛이 나는 기운을 정기라고 합니다. 다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찌을 정자, 정기정자. 이 정자와 관련해서는요, 정성이 있겠고 또 우리가 정화되다 이렇게 할 때 정화가 있겠죠. 이 정화는 뭔가가 이렇게 어지럽거나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이 맑고 깨끗하게 됐을 때 정화가 된다, 정화하다라고 하죠.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그 북부 지방에도 곧 봄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봄은 참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겨울은 굉장히 길고 봄은 짧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몸속에도 또 몸과 마음속에도 봄을 맞이해서 화사하게 그런 기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